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정이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뭔가 차별점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구별되는 공간이 가져야 하는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그 상담사의 대화법, 심리치료실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법이 뭔지 궁금하셔서 오셨을 겁니다. 직업인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언제나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중심인 가정에서 심리치료실이 좀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특히 아직까지도 그런 상담과 코칭을 받고 있는데 학교 폭력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래서 법정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놓치는 것들을 제가 부모님들께 대신 코칭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법정에 서게 된 두 아이는 상담실에 가지 못하거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이 사건을 어떤 배움을 갖기 위해서 지금 이 경험을 하고 있나 이걸 얘기해 준 사람이 필요해요. 중요한 건 정서 조절. 이 지금 큰 사건을 대하는 나의 정서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나. 이걸 하는 게 필요한데 법정 다툼으로 가게 되면요. 이 정의 실현을 위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 우리 아이가 억울하지 않은 게 우리 아이 정서에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 법정 승소에 집중을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아이가 지금 받아야 되는 이 충격적인 사건, 이 억울함, 이 불편함,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이걸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법정 다툼에 가게 되면 언제나 부모님 중에 한 분은 법정에 집중하시고 나머지 한 분은 아이의 마음에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 이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누군가가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심리치료실에 상담사를 만나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바람은 가정이 심리치료실을 대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을 코칭하고 컨설팅하고 그리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일 거예요. 근데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오늘의 강의는 그 어느 장소에서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의 나눔의 내용입니다. 대화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기업으로 가서 직장인 간의 대화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리더와 직원과의 이야기에도 모두 다 공통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심리치료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서가 조절이 안 되거나 아이들이 불안하거나 아이들이 힘든 일들을 겪고 있을 때 이 모든 경험들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어떤 성장통 같은 경험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호작용이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방향이긴 한데 아이들과 관계성을 놓치지 않는 대화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네, 그 얘기를 좀 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제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음. 자, 채팅창을 한번 이제 다 열고 계시면 채팅창에요. 한번 쳐 보세요. 우리가 지금 44 명이 모였습니다. 44 명이 모였는데 '이건 나만 경험하고 있을 거다. 이건 나 아니고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할 거다.' 예. '이건 나만 경험하는 사실이다.' 라는 거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저는요. 저부터 인제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영국에 있다. 영국에 있으신 분들 숫자 1 치십시오. 예. 없죠? 네. 이건 저만 경험하는 거네요. 이건 나만 경험하는 거. 계시네요. 오정환 님 계셨습니다. 한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이 영국에 계시네요. 네. 자,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하나씩 좀 쳐 보실래요? 채팅에. "이건 나만 경험하는 걸 것 같다. 애가 셋인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한 분이 올리셨습니다. 애 셋인 분 숫자 1 쳐 주십시오. 어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네. 네 분이 애가 셋입니다. 주말 부부, 주말 부부입니다. 다 사우디아라비아 살아본 경험이 있다. 나는 지금 밖에서 강의 듣고 있습니다. 숫자 4. 네. 계시네요. 그죠. 숫자 4 하나 올라왔습니다. 나는 선생님으로서 살아봤다. 숫자 6. 늘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숫자 66666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네. 마라톤 풀코스 뛰어봤다. 숫자 8. 자, 이게 특이할 것 같습니다. 이건 나만 이럴 것 같다고 뭐 올리신 분이에요. 남편은 자기 알아서 밥 차려 먹는다. 숫자 9. 자기 스스로 밥을 차려 먹는. "이건 나밖에 없다."라고 질문을 올릴 때부터 충격적이죠. 아니 이게 왜 질문인가요? 네. 네. 스스로 차려 먹는다. 마지막 공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디 가실 겁니까? 딱 3 시간만 갈 수 있습니다. 3 시간만 갈 수 있다면 '나 좀 어디 가서 요것 좀 보고 올란다.' 투명 인간이라면 입장료도 상관없고 걸림도 없고 '난 어디를 가겠다.' 애 어린이집에 한번 가서 보고 오겠다. 우리 애가 어떻게 놀고 있나. 은행에 가 보고 싶다. 은행에 가서 뭐 하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예. 보고만 오실 수 있어요. 뭘 가지고 나오실 수는 없어요. 보고만 오시는 거예요, 투명 인간.
네. 남편 회사 가서 좀 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나. 아드님 회사. 네. 아, 삼성전자의 회장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나. 네, 하루 종일 에버랜드 가보고 싶다. 여행. 여행하고 싶다. 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네. 지금 서로한테 좀 궁금해하는 상황이에요. 궁금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 직장에서 일하시는 거 어떻게 잘하시나요? 어떤 위치에 계신가요? 연봉을 얼마 받으시나요? 성과 잘 내고 계십니까? 인정 좀 받고 사시나요? 기능 잘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그런 이야기를 굳이 여기까지 와서 제가 해야 될까요? 주 5일 동안 직장에 다니실 때마다 계속 받고 있는 의식하고 계신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굳이 따로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이 순간에도 굳이 주 1, 2, 3, 4, 5일에 가족이 아니어도 직장 동료가, 직장 상사가, 직장 후배가 나를 언제나 평가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와서 또 그 얘기를 해야 될까요? 대화는요.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합니다. 대화와 함께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정서의 시스템이 다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에서 밸런스를 좀 맞추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정이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뭔가 차별점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가정이 아닌 곳이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정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가정이라는 공간에 왔을 때 가정에서만 할 수 있는 걸 우선순위로 세우시면서 하고 계신가? 그러니까 집 밖에서 밥을 줍니다. 회사 가니까 밥도 주고 친구 집 가니까 밥도 주고 이러면 굳이 집에서 밥 안 먹어도 괜찮죠. 밖에서 밥 주니까. 그쵸? 자, 그런데 집 밖에서 먹는 밥들이 건강하지 않아. 따뜻하지 않아. 그렇다면 집에서는 건강한 음식, 따뜻한 음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고 따뜻한 음식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를 알고 있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죠. 가정에서 대화는 가정이 아닌 곳에 일어나는 대화는 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아닌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방향이라면 가정에서 그걸 굳이 또 다시 재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걸 중심에 두신다면 가정은 가정으로서 기능을 잘 할 겁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한번 좀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이제 친정, 시댁 이런 집이 공간이 좀 나뉘죠. 처가댁 아니면 우리 집 아니면 회사, 직장 아니면 우리 집 구별되는 게 있어요. 구별되는 공간이 가져야 하는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집 가정에서 있었으면 좋겠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은 어떤 기능을 좀 해야 한다. 두서없이 생각하십시오. 두서없이 생각하세요. 저는 1분이라는 시간을 드릴 거고요. 1분이라는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하시기 바래요. 답 드릴 게 아니라서. 나는 집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나? 혹은 어떤 활동을 하고 싶나? 집은 어떤 기능이었으면 좋겠는가? 자, 이걸 하시려면 여러분들의 초등학생 시절, 중고등학생 시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원했던 것들. 사회를 막 시작했을 때 집을 떠났더니 집이랑 좀 달라져서 뭔가 힘들거나 뭔가 구멍이 났을 때 그때 '아 집에 가고 싶다.' 뭘 가지러 집에 가고 싶나. 지금은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성인이 되고 나면 가정을 버리고 사회에 집중하기 때문에 집에서 뭐 필요하지? '아 나 잠만 자고 싶어.' 이럴 수 있거든요. 자,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로 돌아가십시오. 그때 우리 집,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있던 그 집에서 내가 갖고자 했던 건 뭐였는가. 이제 5개 6개 적으셨을 거예요. 자, 그중에서 하나씩 버릴 겁니다. 버릴 수 있는 거 하나씩 버립니다. 이건 포기할 수 있다. 버리십시오. X 하세요. 적으신 것 중에. 이 기능을 내가 포기한다. 자, 두 번째 또 하나 포기하겠습니다. 그중에서 포기하십시오. 하나. 그리고 그다음 거 또 포기하십시오. 하나씩 포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 남아 있는 거 채팅창에 적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정의 기능. 나의 가정에 이게 없다면 나는 집이 없어. 나는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이건 집이 아니야. 가정에서만 가질 수 있는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기능. 자,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전. 편안함. 돌아가고 싶은 곳. 왜 돌아가고 싶으신지 그걸 적으셔야 되죠. 뭘 가지러 가시나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왜 돌아가고 싶으신지. 쉬는 공간, 편안함, 쉬는 곳, 안정감, 가족들과 시간, 따뜻함, 안정감, 사랑, 편안함, 따뜻한 대화, 수용, 바라보는 대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까먹지 말고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위로받고 싶어 돌아간다. 네. 이게 내가 가정에서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지금 가정에서 1순위로 매일매일 이거 하나는 지켜내고 있으신지 확인하십시오. 오늘 내가 우리 집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 집 좀 따뜻하다라고 느꼈을까? 나는 느꼈나? 자, 이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없는 가장 마지막 한 가지 이거 여러분들 포스트잇 적으셔서 집에 세 군데 붙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가정의 그 정서적 느낌 단 하나. 편안함. 뭐 이거 너무 너무 흔한 말이어서 너무 잊고 사시는데 요거 없어지면 여러분들 가정은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사라지면 여러분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질 겁니다. 그건 하나를 가지고 이제 오늘 대화하는 모든 것들에 그 느낌을 담고 이제 가시도록 할 거예요. 나와 가족과의 대화가 지금 학교가 하는 기능, 공부해라, 숙제해라, 생활 습관 가져라, 뭐 이거를 또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할 때마다 내가 가정에서 원하는 그 따뜻함, 편안함, 안정감 이거 하나 집어넣어 주면서 그거 하나 같이 지금 균형은 맞추시나 이 말이에요. 균형은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더 많아야 되지만 따뜻하고 안정감이 있고 휴식이고 수영이고 위로고 이게 더 많아야 되지만 적어도 같은 숫자만큼은 하나 맞추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으신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 때 원하셨던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지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예전의 가정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가정이 아니라 선택된 가정이에요. 부모님이 두 분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하셨고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가 이 가정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서는 내가 가지지 못했던 편안함, 조금 부족했던 편안함이 있거나 혹은 그때에도 편안함이 제일 좋았다면 지금 내가 선택한 이 가정에서 내가 원하는 걸 가져가시는 것이 바로 내 내면의 아이가 치유를 받는 것이든 격려를 받고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이든 그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전의 가정에서 얻고 싶었던 걸 지금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데 만들지 못하시면 이게 트라우마에 갇혀서 계속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갇히는 거랑 똑같아요. 트라우마라는 건 내가 겪었던 일이 힘들었다고 다 트라우마가 아니고요.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이 갇혀있던 상황에서 트라우마가 유지가 돼요. 그게 아이들이죠. 아이들 자기 힘으로 독립할 수 없고요. 자기 힘으로 집 나갈 수 없고요. 자기 힘으로 부모님들의 대화 방식이나 행동을 바꿀 수 없고요.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갇혀버린 상황이에요. 자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력감을 느끼고 괴로워하게 되고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트라우마 상황이랑 아이들의 상황이랑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셨어요. 성인이 되셨으면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찾으셔야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자존감이 됐든 뭐 자신감이 됐든 어쨌든 힘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정에는 여러분들이 적으신 그 내용 하나는 무조건 나의 대화 속에 내가 만나는 모든 가족들과 나의 대화 속에 기준으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편안함이 느껴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편안함이 느껴질까? 나의 상호작용에서 편안함이 있나? 위로가 있나? 안정감이 있나? 이걸 계속 체크하는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심리치료긴 대화를 어떻게 하는 건가? 오늘은 화면 없이 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좀 보여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냥 방금 전에 한 20분 동안 그 내용의 제목만 좀 한번 잡아봤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나누시고 중간중간에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심리치료적인 대화, 페이스라고 하는 건데요. 그 블로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임상 심리학자시고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시고요. 교육도 많이 하시고 교육기관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다행히 제가 영어가 되는 바람에 이분하고 수업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좀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을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페이스, PAC 하나하나씩인데요. 이게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이걸 좀 기억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활동을 좀 보시면서 도움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플랫폼에 이 내용이 적혀 있으면 아 이게 뭔가 계속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플랫폼에 요약이 되어 있는 내용, 그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제가 개략적으로 이 페이스 방식에 따라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해피니스. 네. 행복인데요. 행복은 그냥 불행이 없어지면 그게 행복입니다. 그런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불행의 부재가 곧 행복. 그래서 불행한 상황을 좀 빼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불행한 경험들을 겪게 되면 그걸 다시 좀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 불행의 순간의 경험을 좀 안정으로 되돌릴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지금 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이들을 대하는 사람은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 애착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관계 자체를 안정적으로 맺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맺으시려면 해야 되는 상호작용의 모든 방향들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안정애착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정애착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밑바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 자신에게도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타인하고도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관계성은 다 어디서 드러나느냐? 아이들하고 관계하는 모습에서 다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호자가 중요한 이유는 보호자가 가장 오랫동안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깊이 있게 영향을 미치는 애착의 관계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엄마, 내가 좋아하는 아빠. 근데 좋아하느냐 아니라 좋아해야 하는 거죠. 아이들은 태어나서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아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과 오래 지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지낼 때 이 안정애착의 방향, 이 뭔가 생각을 하면서 좀 행동을 했을 필요가 있어요. 부모의 의무는요. 생애 초기의 필수 경험을 아이에게 몸에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아이에게 진짜 필수적으로 경험시켜 줘야 되는 게 뭔가 크게 말하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돌봄의 경험을 아이들이 경험해야 돼요. 이건 그냥 의식주와 안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우리가 학대의 범주에 넣죠. 네. 돌봄의 의무가 다하지 않으면 학대의 범주에 넣습니다. 그냥 옷이 깨끗하게 갈아입혀지지 않았다. 그다음에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었다. 이러면 학대. 고의적으로 했다면 학대인 거고요. 그다음에 잘 알아채지 못했다. 그럼 방임이 되는 거고요. 그죠? 첫 번째는 돌봄입니다. 돌봄이 아이들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밥도 차려 주고 씻겨 주고 그다음에 잠자리 제공해 주고 해야 됩니다. 자, 돌봄만 하시고 멈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전을 경험시켜 주셔야 됩니다. 안전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자체가 안전해야 돼요, 이 아이에게. 화를 내셔도 됩니다. 화는 내셔야 하는데 안전하게 내셔야 돼요. "엄마 너 그렇게 하면 자꾸 화나. 엄마 화났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소리를 지르고 공포감을 조성하셨다? 이건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이는 돌봄이라는 걸 경험을 좀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안전한 경험을 좀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서 안전함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면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사람이 아닌 것들은 통제를 할 수 있거나 통제할 수 없거나 그런 대상인데 사람은 계속 만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안전하지 않으면 대인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전해야 돼요.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선 안전해야 하고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 안전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안전하지 않은 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서 거리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이드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물로서 남지 않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몸의 건강을 위한 일, 학교를 가는 일, 사람한테 말하는 방법 이걸 전부 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돌봄과 안전과 교육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안전의 경험이 자꾸 빠지고 있고요. 어떤 아이는 돌봄을 못 받고요. 어떤 아이는 교육이 없어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게 없어요. 지시는 있는데요. 교육이 아닌 거예요. 지시는 있어요. 지시는 있지만 교육은 없다. 무슨 말이지? 교육의 모습이 어떤 애에 따라 이게 교육이 되기도 하고 이게 통제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깊이 있게 들어갈 건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전반적으로 '아 그래, 그래.' 한번 이렇게 상기받는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아이들은 소속감이 곧 생존이에요.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아이들은 생존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정서가 뒤집어집니다. 상담 심리실에 오면요. 아이들이 자기 친구 그룹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친구가 많다고 엄마는 얘기하는데 이 아이랑 얘기하면 "저는 친구가 없어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친구, 친한 친구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상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어려워지고 대인 기피가 생기고 학교 거부증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서 보면은 우리 아이는 얘도 있고 민주도 있고 뭐 하윤이도 있고 채민이도 있고 다 있는데 얘는 왜 그래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마음 터널 친구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소속감이 없어요. 자, 가정에서도 나랑 연결되는 사람이 없어서 소속감이 없어지면 이 아이는 어디에도 존재할 수가 없고 존재하는 데 있어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정서적으로 무너지게 돼요. 자,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데 소속감의 가장 첫 시작은 가족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엄마를 만나고 아빠를 만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서로가 이 공간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반응을 경험하지 못한 애들이 있어요. "저는요 지금 며칠째 밥을 못 먹고 있고 잠 못 자고 있는데요." 우리 엄마는 몰라요. "나는 가족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밥을 먹고 있나? 나는 투명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소속된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투명 인간처럼 취급이 되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없고 존재감이 없으니까 소속감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생존하지 못합니다. 안전이 곧 생존이다? 네. 그래서 사람이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함께 지내기에 쪼금 안전한 사람인가? 나의 상호작용이 좀 안전한가? 나 약간 좀 극으로 가고 있지 않나? 화가 나면 소리를 확 질러야 되나?' 그리고 교육을 할 때 아이의 팔을 낚아채거나
아이의 몸에 손을 대야지만이 이 아이랑 상호작용할 수 있나? 나는 안전한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안정애착은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학계에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S는요, sensitivity라고 해서 민감성이에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걸 몸으로 표현할 겁니다. 몸을 표현하는 아이의 행동을 보면 아이의 정서가 다 보여요. 그래서 아이 정서를 물어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어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 행동을 보셔야 돼요. 행동이 안전한가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아이 행동이 안전하지 않고 좀 불안정해 보이고 편안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이걸 민감하게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 행동을 보시고 나서 아이에게 계속 요새 좀 불편한 거 있니? 없니? 물어보셔야 돼요. 학교 생활 어때? 집에서 어때? 친구 어때?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학교 가는 거 어떠니? 집에 오는 거 어떠니? 그래서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된다. 뭘로요? 아이의 행동으로 민감하게 알아차리셔야 돼요. 두 번째 R은요, responsiveness라고 해서 반응성입니다.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가 하는 말에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존재감이에요. 내가 말을 하는데 엄마가 대답을 안 해. 아빠가 대답을 안 해. 내가 말을 했는데 그걸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그게 아니고요. 아이가 표현을 하면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안정애착의 기본 요소입니다. 오늘 대화 내용은 신생아부터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까지 모두 다 통하는 이야기거든요. 신생아 아이들이 운다, 울면 아이고 뭐가 불편해서 우니, 뭐가 힘들어서 우니 하고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말과 행동으로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C, 그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반응을 해주시는 것, 그것이 C, consistency, 일관되게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민감하게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을 알아차리는 건 이 아이의 존재감을 알아차려 주는 거죠. 존재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을 해주는 게 이 아이에게 존중적으로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모습이 일관되게 계속 있어야 돼요. 언제는 민감하게 알아차려 줬다가, 언제는 못 알아봤다가, 언제는 반응해 줬다가, 언제는 반응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안정애착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학계에서 말하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또 하나 더 추가돼야 되는 건 바로 이 emotion입니다. emotionally available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감정에 대한 대화를 나누셔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가능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는 지금 해결 위주로 언제나 가고 있어요. 아이가 엄마 걔랑 싸웠어 힘들어. 엄마 학교 가기 힘들어. 엄마 이거 밥 먹는 거 힘들어. 엄마 얘랑 뭐 하는 거 힘들어. 그럴 때마다 힘든 걸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힘든지 감정적인 대화를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정애착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안정애착이 안 되는 분들이 감정적 대화의 경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유의미한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집안은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질 않아. 우리 집안은 해야 될 일만 자꾸 얘기해. 우리는 각자의 의무에 대해서만 얘기해. 너가 이제 중학생이니까, 너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너가 이제 학교를 갔으니까 네가 해야 될 일, 이거 해야 된다. 학교에서도 하는 얘기를 가정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감정에 대한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요새 힘든 게 뭔지, 요새 즐거운 게 뭔지 이걸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감정은 6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거든요. 기쁨, 슬픔, 그다음에 화, 두려움, 그리고 불쾌함, 불편함, 뭐 혐오감, 싫어함 이런 거예요. 그리고 놀라는 거예요. 자, 6개의 감정에 대해서 물어봐 주셔야 돼요. 요새 좀 즐겁고 기쁜 건 뭐야? 요새 슬픈 건 없니? 화나는 건 뭐야? 좀 무서워하는 거 없어? 무서워하는 선생님이 있어? 무서워하는 과목이 있니? 무서워하는 친구가 있니? 무서워하는 장소가 있니? 물어봐 주셔야 돼요. 요새 뭘 하고 있는지 프로젝트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감정을 물어봐 주셔야 돼요. 숙제를 체크하셨으면 숙제에 대한 감정을 물어보셔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정을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감정에 대한 대화가 빠지면 안정애착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대화를 할 때 이 아이가 지금 좀 안정적이 되지 않은 것 같다. 혹은 안정적으로 계속 가려고 한다. 안정애착에도 도움이 되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애착의 대상이라서 어쩔 수 없고. 그럼 이 아이랑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해야지 안정형 인간으로 갈 수 있는가? 자, 이제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ACE는 약자인데요. 첫 번째 약자가 뭐냐면 playfulness입니다. 좀 즐겁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playfulness 유쾌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벼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랑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좀 가벼울 수 있으려면 유머를 좀 섞고 이러시면 좋습니다. 그러시면 되게 좋은데 이제 이게 지금 그 영어권의 박사님이 적으신 내용이어서
그 영어권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요. 이 박사님이 하시는 심리치료 현장을 저희가 같이 이제 목격을 하고 구경을 하기도 하는데 화면을 같이 보기도 하고 실제 상담 사례를 같이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외국 분들은 좀 문화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아시아 문화라고 하기는 그렇고 한국의 문화, 제가 경험한 한국의 문화랑 좀 다른 게 누군가 심각한 얘기를 할 때 중간에 유머를 던지거나 이렇게 하면 나의 심각함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문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힘든 얘기를 할 때는 같이 좀 진중하게 이야기를 해주길 바라지 중간에 유머, 농담을 던지거나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권의 문화는요. 가벼움을 심어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중간에 좀 농담을 좀 많이 해요. 어려운 얘기를 할 때 농담을 많이 해서 웃어줍니다. 웃는 기회를 만들고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PACE 중에 P, 이 playfulness는 평소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평소에 깔려 있는 playfulness가 A, C, E를 도와줄 겁니다. A와 C와 E의 활동들을 도와주는 기본이 돼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이랑 여러분들이 대화를 자주 해야 되는 그 사람들하고 좀 즐거운 대화를 좀 평소에 나누셨어야 돼요. 내가 뭐 코미디언처럼 웃길 필요는 없지만 그런 대화를 하면서 내가 좀 가볍고 좀 즐겁고 유쾌한 사람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그런 대화를 나눈 거예요. 투명인간이 되면 뭐 하고 싶으세요? 나는 그거 하고 싶어. 이게 대화가 깊어지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박장대소를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 특히 사춘기 아이들인 경우는 밥 먹을 그때밖에 만날 시간이 없거든요. 그때 좀 재밌는 대화의 소재를 가지고 밥을 좀 드시기를 바랍니다. 밥상에서조차 요새 공부하는 거 어때? 시험 성적 어떻게 됐니? 그런 얘기를 하시면 가정에서만 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특히 우리 한국인들처럼 밥을 빨리 먹는 문화에서는 그 짧은 동안에 가정의 기능, 따뜻한 대화, 즐거운 대화가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화하는 소재들을 좀 이따가 예들을 쫙 적어 놨어요. 그 예들을 보시면서 '아 이런 대화를 하라고요? 아 이런 대화를 하라고요?' 그렇게 실습을 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PAC를 다 한번 알려드린 뒤에 이제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풀니스, 이 즐거움, 유쾌함 이런 거는 평소에 깔려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행동들을 하나씩 연습하셔서 '어머 우리 집이 쪼끔 약간 재밌다. 그럼 좀 즐거우시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좀 즐거우시네.' 요런 분위기가 아이에게 계속 경험되어야 돼요. 그게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PAC에서 P는 가벼움, 즐거움이었다는 거. 네 즐겁게 평소에 깔아 놓으셔야 심각한 상황이 올 때 ACE의 대화가 이어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 여기서 추가드리자면 아이들은요. 모든 인간 공통인 게요. 즐거움이 생애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요새 현대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 즐거움이 생애 목적인 걸 좀 잃어버렸죠. 초등학생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하니까요. 공부하고 뭘 해야 되고 이게 많으니까요. 근데 생애 목적이 좀 분명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좀 '즐거울 만한 삶이어야 한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경험이 없으면 이런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서 '나는 이 삶이 뭐가 즐거운지 모르겠어요.'라고 생각해서 우울증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상담실에 오게 되면 동기부여가 하나도 안 돼요. 뭐가 즐거운지를 찾아줄 수가 없어요. 즐거워 본 경험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얘한테 "요렇게 해 보자. 저렇게 해 보자." 이렇게 말해도 하나도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아이들이 "이 우리 애는요 하고 싶은 게 없대요."라고 얘기하신다면 가장 말초적인 즐거움이라는 감각을 일으켜 주는 활동이 없어서 그 감각에서 오는 호르몬인 도파민이든 엔돌핀이든 뭐 이런 것들이 몸 안에서 나오질 않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삶에서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에서 목표가 없어지고요. 왜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계속 늘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애들 중에 불안하거나 뭐 공황이거나 공황 발작 이런 건 다 괜찮은데 우울증에 걸려온 아이들은 가장 오래 만나면서도 참 어려워요.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즐거움을 잃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정에 있어야 돼요. 그 학교 가서 애들 친구들이랑 놀고 오면 "오늘 뭐 하고 놀았니? 뭐가 즐거웠니?" 자꾸 물어보셔서 즐거운 기억을 자꾸 떠올리면서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나오는 몸의 호르몬 그때 호르몬이 몸 안에서 계속 나오도록 즐거운 이야기를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이건 좀 잘 될 거예요. 어릴수록 즐거운 일 별것도 아닌데 즐거운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다시 물어보시고 그걸 다시 재현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렇게 재밌었어? 너무 웃겼겠다. 너무 재밌었겠다. 아유 그게 신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또 그 경험을 하도록 그런 즐거움의 대화를 계속 하시는 대화 주제를 몰아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 즐거움을 잃어버린 아이들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다는 거 이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A는 acceptance라고 해서 받아들임입니다. 아 이거 제일 힘들잖아요. 이거 진짜 힘들잖아요. 그죠? 이 어른들의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나는 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뭐 이런 게 있죠. 네. 받아들임이라는 것이 뭐냐면 acceptance 받아들임이지만 제가 얘기하는 용어는 인정하는 거고 존중하는 겁니다. 인정.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 그냥 그대로 받아주세요. 말을 들어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건 한마디로 경청을 얘기해요. '아
그래, 하고 싶은 말 해봐라. 아, 그래, 알았고. 그래.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게 바로 받아들임의 시작이자 끝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조언을 하거나, 아, 그게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거나 그게 아니고요. 이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번 다 할 수 있게 받아들여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해봐라. 숙제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용돈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래, 방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러면 경청을 하시는 게 바로 이 아이가 말을 하는 걸 존중하시는 거고, 이 아이가 하는 모든 말들에 끼어들지 않는 게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과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래서 이 아이는 요렇게 생겨먹었구나. 이 아이는 요런 식으로 말하는 애구나. 아, 그렇구나. 가만히 계시는 거. 그게 받아들임입니다. 다른 데로 끌고 가지 않는 거. 그게 받아들임이에요. 또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아이가 자기의 정서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그동안만큼은 받아주고 가만히 계셔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참으셔야 돼요. 이건 경청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플레이풀니스. 아, 유쾌한 거, 즐거운 거, 그런 게 살아있는 집으로 남아야 되니까, 아, 밥 먹을 때 우리가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회사 생활에서 재밌던 얘기를 하시든지, 너 좀 재밌는 일 없나 하시든지, 재밌는 유튜브를 같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든지, 어쨌든 재밌는 이야기를 평소에 많이 많이 깔아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들어오실 때 첫 번째 단계가 acceptance, 받아들인다. 인정, 아, 경청한다. 끼어들지 않는다. 받아들인다. 계속 그냥 받아내기만 해본다. 이게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내기만 해본다. 받아들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 먼저 하시면 지금 벌써 억셉턴스 여기에서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받아들이는 대화가 안 되는 상대방 얘기하는데 가만히 못 있고 아니 근데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야 네가 그랬으니까 이러고 계속 본인이 말할 타임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안 됩니다. 네, 받아들임 계속 받아내 본다. 끝까지 받아내셔야 돼요. 심리치료실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교육의 장소가 아니고요. 이 아이의 생각과 감정과 몸의 행동을 제가 다 받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그땐 그렇구나. 아, 그랬다고? 그래서 저는 계속 질문을 할 뿐이에요. 이 아이 몸에서 모든 나오는 반응을 받아내기 위해서. 근데 뭘 던져줘야지 받아내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방식이 바로 세 번째, 궁금함을 가지는 거예요. 궁금해 하셔야 돼요. 얘가 왜 이럴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충고하는 것도 아니고 조언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궁금해 하셔야 이 아이와 연결이 되고 이 아이의 정서가 좋지 않은 정서가 있을 때 그게 몸 밖으로 나와서 몸이 좀 가벼워질 필요가 있는데 몸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으시면 아이는 내비칠 수가 없어요. 혼내기만 하면 혼날까 봐 내비치지 못하고요. 무슨 말만 하면 자꾸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충고를 자꾸 하니까 나는 그런 것도 못하는 바보처럼 보이기 싫어. 그냥 나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래. 그래서 아 문제 없어요 엄마. 아 문제 없어요 아빠. 자꾸 드러내지를 않는다고요.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궁금해하는 건 저의 단어로 표현하기는 관심이에요.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는 곳에 아이들은 소속될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랑 소속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 이게 자존감을 높이는 핵심이에요. 누가 나한테 관심이 있네? 나 좀 괜찮은 사람인가 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내 존재는 어디 가서 환영을 받습니까? 안 되거든요. 감정을 던져주든 생각을 던져주든 뭐 이런 것들을 던져줘야 되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발언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담사들이 아주 열심히 훈련받는 발언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과정이 궁금하다. 뭐가 너를 그 행동을 하게 했는지 궁금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어로도 마찬가지예요. 왜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해도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초반에 아주 열심히 훈련받는 건 why, 왜 그런 행동했어? 왜 그런 느낌이 들었어? 왜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왜라는 단어 하지 않고요. 그대로 똑같은 표현인데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궁금하다. 그 행동으로 이어진 이유가 궁금하다. 그런 감정이 어떻게 생긴 건지 궁금하다. 그런 감정은 어떤 모양인지 궁금하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궁금하다라는 말로 엮어가려면 처음에 시작 단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계속 궁금하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는 내가 궁금해요? 어, 이렇게도 되고요. 궁금하다는 그 단어가 판단해서 멀어지는 말이잖아요. 너 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잘못됐어요, 엄마. 이렇게 하는 애들 있죠. 아니, 지금 혼내는 게 아니라 왜 그랬냐고 난 진짜 왜가 궁금하다고 얘기하는데 다시는 안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라는 말 자체가 이미 판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나와서 얘가 좀 정보를 던져줘야 내가 그걸 보고 환경을 만들어줄 건데 얘는 자기 정보를 꺼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너는 공부하는데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궁금하다. 네가 공부할 때 어떤 조건이 없으면 공부하는데 힘들어지는지 궁금하다. 너는 화날 때마다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지 궁금하다. 너는 화가 나면 왜 문을 닫고 엄마랑 얘기를 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궁금하다는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들어주셔야 돼요. 너 엄마한테 왜 얘기 안 하는 거야? 왜 엄마한테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시려면 왜라는 단어를 쓰시면 말투, 목소리 톤을 아주 잘 만드셔야 돼요. 이 왜라는 단어가 판단적이지 않고 평가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너무나 열심히 애쓰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단어 자체를 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시면서 이 아이의 존재감을 좀 알아봐 주시는 게 중요해요. 나는 너가 우리 가족이란 걸 알고 있고 네가 좀 불편한 게 느껴지는데 왜 그렇게 됐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나는 궁금하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궁금함을 가지는 게 심리치료실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죠. 본인 인식을 올려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분이 가진 자원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궁금해해야 돼요.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 역할로 있는 심리치료사들이 언제나 궁금해해야 되는 거. 이게 숙명입니다. 도대체 저 행동 뒤에는 어떤 감정이 깔려 있는 걸까? 늘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궁금함을 계속 지도를 받고 질문을 받고 있죠. 마지막 단계. 그래서 '나 받아내야지. 다 받아내야지. 경청해야지. 들어줘야지. 연결돼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받아내기 위해서 궁금함을 표현했고 그래서 이 아이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 empathy, 공감입니다. 근데 공감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 분들에게. 공감한다라는 것이. 자, 공감은 저의 단어로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해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이해하는 거야.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동의하는 건 아닌데 네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 엄마 나는 동생이랑 싸우잖아. 그럼 쟤가 나를 일부러 열받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쟤한테 말을 곱게 할 수가 없어. 이 말이 나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야 네가 그런 느낌이 든다고 애를 갖다가 계속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때리고 그게 형으로서 그게 누나로서 할 일이니? 나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 말 자체는 '아 너는 그랬다는 거구나. 너의 상황은 이해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럴 것 같다는 아닌데 "나도 그럴 것 같다." 이러면 사이가 너무 좋아지는 거고 "나도 그럴 것 같은데 너도 그랬어?" 그러면 인제 이 아이가 "엄마도 그래요? 어 엄마 나 이해하네."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감정이라서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상황이라서 "난 도저히 저렇게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저의 단어는 이해를 넘어서 하나 더 넘어가죠. 바로 상상입니다, 상상. 상상이에요. '고렇게 될 수도 있을까?' 상상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럴 수도 있나요?' 저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거는 엠퍼티 이해는요. 사실 두 번째 억셉턴스랑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요 모습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지금은 연결되는 과정이지 교육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심리 치료적으로 대화를 하는 순간이지 이 아이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심리 치료사로 상담사로 존재하지 이 아이들에게 교육자로 선생으로서 부모로서 자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심리가 치료가 되는 겁니다. 구멍이 난 부분을 메꾸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심리 치료사들이지 이 아이의 행동을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표에 물론 뭐 심리 치료가 목표이긴 하지만 그 목표에 집중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 주는 코치가 아니에요. 심리 치료 대화는 이 모든 것들 구멍을 메꾸어 놓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제 교육을 한다. 교육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죠. 선생님이 하시든 부모님이 하시든 본인 스스로 하시든 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인제 학생들을 만나기 때문에 심리 치료 플러스 교육까지는 가기는 합니다. 근데 그 교육이 10% 20%를 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이 아이에게 교육자로서 이야기를 모든 대화를 50% 이상을 채웠다? 심리 치료는 실패. 잘못한 거죠. 자 그래서 PACE로 대화를 모두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교육의 내용이 있다면 그건 다음 날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양육수강 오시는 분들은 인제 교육이 좀 많이 되셨죠. 지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을 먼저 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동은 나중에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까먹으셔도 안 되고 너무 일찍 하셔도 안 되고 너무 늦게 하셔도 안 되죠. 자 그 지금은 우리는 심리 치료적인 대화, 연결성, 관계성, 나와의 관계성을 망치지 않는 대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고 아니라고 변명해야 되고 방어적으로 만들어서 나랑 관계성이 계속 너랑 나는 적을 만드는 관계가 아니라 관계성을 망치지 않는 한 편이 되는 대화를 하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랑 연결이 되고 이 아이가 안정적으로 애착을 맺은 나라는 사람이랑 안정적인 관계성이 만들어지고 나면 나중에 내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제안해 보면 그 아이는 그걸 받아요. 우리는 나를 존중해 주고 나에게 안전한 사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좀 들어볼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은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직장 상사, 학교 선생님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선생님의 수업은 그냥 잘 들었고 어떤 직장 상사의 말은 잘 들어졌는데 누구랑 얘기하면 싫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안전했나요? 그 사람이 존중적이었나요? 그 사람이 내 의견을 좀 들어줬나요? 나랑 결론이 다를 수는 있지만 내가 말을 할 때에는 말을 끊지 않고 내 말을 다 들어준 적은 있는 사람이었나요? 나의 의견을
받아내 보기는 하는 사람인가요? 아, 김대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상상이 되고, 그래서 이해가 되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공감의 대화를 하는 사람이었나요? 아니, 김대리, 일체 왜 그렇게 한 거야? 근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긴 있을 건데, 궁금하다. 뭐 때문에 결론이 그렇게 나가지고, 방향을 그렇게 틀었지? 나 되게 궁금한데? 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나요? 그리고 나에게 얘기하라고 해놓고, 내 말을 다 받아낼 충분한 시간을 가진 사람이 있었나요? 그 사람은 평소에 나랑 커피도 마시고 재밌는 얘기도 해놨던 사람이라서 나를 비난하거나 나한테 잘못했다고 했을 때에도 내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나와 평소의 관계가 좋고 괜찮은 사이였다면. 그쵸? 그래서 이 모든 게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PACE를 하나씩 그냥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 P는 평소에 좀 즐거운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열심히 노력하셔서 쌓으셔야 돼요. 함께 놀이, 플레이풀니스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유쾌한 관계,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랑 좀 즐겁게 얘기도 하고 좀 놀고 이렇게 가볍고 좀 유쾌한 사람이면 앞으로 내가 할 말들, 내가 위로를 할 때에도 위로가 빨리 될 것이고 내가 조언을 할 때도 내 조언이 좀 진지하게 고려될 것이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억셉턴스의 받아내기는 계속 받아내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랬다고. 아, 그랬다고. 그랬다고. 자, 말은 안 하셔도 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도 되죠. 말을 할 때만큼은 경청.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아, 그런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아, 그랬고. 아, 그렇구나. 뭐 많은 아이들이 상담실에 오면요. 맑고 말문이 한번 터지면 끝까지 잘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요. 억울한 애들이 많아요. 뭐가 많냐면 선생님과 관계, 친구와의 관계, 부모님과 관계에서 자기 할 말을 다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시간은 제한은 미리 초반에 주셔야 돼요. 엄마 지금 한 30분 있는데 30분 안에 얘기할 수 있겠니? 그러면 20분 동안은 들어주시고 나머지 10분은 얘기 나누고 PACE까지 하셔야 되니까 예, 받아내는 거를 갖다가 1시간, 2시간 하면 엄마도 지치고 아이도 지쳐요. 그건 심리치료적으로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심리치료가 1시간, 2시간 정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감정적인 소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을 정하시고 엄마 지금 한 15분 정도 있는데 15분 정도 있는데 한 10분 정도 내 얘기 들어주고 5분 정도는 엄마가 얘기할게. 뭐라고요, 엄마? 내가 말하는 시간 더 길어? 왜? 엄마가 나한테 가르치는 시간이 왜 이렇게 5분으로 짧지? 난 네 얘기를 좀 듣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아, 엄마 내 얘기를 좀 듣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은 들어주는 사람한테 말하러 가요. 어, 누울 자리를 보고 뻗잖아요. 들어주는 사람에게 말을 하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주는 걸 계속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아, 그랬고, 그렇고, 그렇다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거나 말로써 그렇고, 아, 그랬다고, 아, 그렇다고, 그다음에, 아이고, 그랬다고, 그랬다고. 양육수간 오시는 분들은 이 기술이 앵무새 기술인 걸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궁금하다라는 표현, C의 curiosity, 궁금하다. 아, 근데 너 그런 행동을 왜 그 순간에 그렇게 화를 낸 거 정말 궁금해. 판단은 아니에요, 지금. 심리 치료하는 거예요. 이 아이 행동에는 좀 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혼내는 시간은 나중에 따로 혼내는 거고 교육은 나중에 따로 하는 건데 지금은 심리 치료적인 대화를 하겠다고 하셨으면 지금 그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심리 치료실에 여러분들 상담받으러 가셨는데 상담사한테 비난을 받고 왔다. 비판을 받고 왔다. 나 평가받고 왔다. 완전 잘못된 거죠. 안전하지 않은데 앞으로 뭘 어떻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새로운 변화를 모색을 찾아보겠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해하는 사람이 심리 치료사들입니다. 고런 상황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셨군요. 심지어 아이들이 자해를 하고 그다음에 자살 시도를 하고 이게 전부 다 옳은 방향은 아니지만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정서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마. 그건 좋은 게 아니야. 안전하지 않아. 이 얘기는 지금 하는 타임이 아니라고요. 왜 그런 행동을 이어졌을까 궁금하다. 왜, 왜 면도칼을 집었어야 했을까? 왜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했을까? 그렇게 하게 됐는데 너한테 스쳤던 생각들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생님은 되게 궁금하다. 궁금하다는 얘기를 해야지 아이가 궁금해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다라는 단어를 언제나 쓰셔야 돼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상황일수록.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empathy, 공감하는 거. 상상력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 이거는요. 나는 네가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너는 그 생각으로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 아, 네가 하는 말이 뭔지는 알겠다. 아, 너는 그래서 그랬다는 거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다예요. 상상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옳다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너희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끝내야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한 큐에 끝내는 것은 하나의 마법과 같은 심리치료적인 기술이 있지만 심리치료사인 저는 쓸 수가 없는 왜냐하면 심리상담 치료실에서 우리는 쓸 수가 없고 가족들은 쓸 수가 있는 이 모든 것을 담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요건 좀 이따 알려드릴까요? 모든 것들을 강력하게 담아내는 기술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자,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PACE 기억하시겠네요. 영어라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P 플레이 하는 겁니다. 플레이 즐겁게 플레이 그다음에 A acceptance accept
받아주겠다. 받아주는 거죠. 그다음 PAC, C는 curious. 궁금하다. 궁금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E의 상상. 그럼 이거를 갑자기 저는 이제 한국말로 바꾸고 싶은데 어, 뭐라고 바꿀까요? 첫 번째는 놀이고, 두 번째는 받아내는 거고, 세 번째는 궁이고, 놀밭, 궁상. 아유, 놀밭, 놀고, 놀, 좋네요. 놀밭, 궁상, 놀밭. 자, 놀고, 받아내고, 궁금해하고, 상상력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PACE는 모든 상담사들, 전 세계에 있는 상담사들은 접근법이 달라도 전부 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와 관계 맺는 그 애착의 대상인 거죠. 좋아한다는 게 애착입니다. 활동도 애착이고 물건도 애착이고 다 애착인 거예요. 자, 애착이 안정적으로 되려면 민감하게 반응해 줘야 되고 그걸 일관성 있게 계속 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반응했다가 어떤 때는 안 했다가 이런 게 아니고요. 일단 민감하게 포착하시는 건 뭐냐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애가 행동 좀 어떤가? 불편한가? 편한가?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애가 불편하고 울고 있는데도 민감하지 않고 저게 뭐 힘들겠어? 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일관성 유지하는 게 힘들죠. 그죠? 힘들기 때문에 부모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오늘 이제 방금 전에 어떤 분랑 얘기 나누면서 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5차 때였나 4차 때였나 저랑 양육관 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즐겁게 노는 방법 그런 것들 연습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귀찮고 지겨움을 이겨내는 게 부모라고 말씀드렸어요. 귀찮고 지겨움을.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 일관성을 유지한다.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건 방향을 알고 계시라는 얘기지 언제나 절대 무조건 그건 아니에요. 내가 반응을 해줬다가 반응을 안 해줬다. 반응을 안 해줬음을 알고 반응을 안 해준다 알아차리고 다시 반응하는 방향으로 또 의식을 깨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한 건 플레이프니스 하나밖에 안 했네요. 다 같이 대화한 건 그냥 아주 시덥잖은 질문들로 그죠? 투명인간에 대한 뭐 하실래요? 나만 가지고 있는 건 뭘까요? 이런 대화를 하면서 아주 잠깐. 근데 아이들은 이런 시덥잖은 대화 주제를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달달뱀에서 다음에 한번 공개 모임 하면 이 시덥잖은 대화들의 재료들을 한번 자료로 한번 풀 건데요. 우리 이미 멤버들이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고 이미 그 자료 가지고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20분 동안 대화하고 깔깔깔 웃고 이래서 그냥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이 싸우지 않는 가정으로 잘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들께 내용들 요약을 좀 해놨는데 웹사이트 그 화면 보이시죠? 네, 블로그가 있을 거고 자, 저의 마인드 인 아트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영국에 이제 저한테 의뢰가 오는 학교나 이런 분들이 의뢰할 때 지금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어가 깔려 있는 그 칸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하실 때 하시면 되는데 달달 패밀리 도메인은 아니고요. 마인드인 아트라는 도메인인데요. 여러분들 이메일 받으셨을 때 제가 가장 마지막에 이 웹사이트 도메인 적어드렸습니다. 이 마인드인 아트 이렇게 치시면 달달 패밀리 한글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한글을 누르시면요. 이제 우리 달달 패밀리가 하는 작업들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쭉쭉쭉 내려가시면요. 중간에 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달달 패밀리가 하고 있는 워크숍들의 프로그램들이 이제 여기에 적히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 여러분들께 블로그로 공지가 나가고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 아니고 달달 패밀리 되는 도구라는 칸이 있어요. 제가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재료들, 도구가 있을 때 제가 여기다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담아서 여러분들이 계속 오셔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지금 예시는 요런 재료들이 있는데 이 재료들을 나누려고 하고 있고 영상으로 나눠드릴 수도 있고 소책자로 나눠드릴 수도 있고 어떤 방식들을 알려드릴 수도 있고 그래요. 외국의 웹사이트에는 정신건강에 관한 것들, 아이들 우울증, 불안증, 뭐 공황 혹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라는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웹사이트가. 근데 한국에는 그게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로 자꾸 찾아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에 정신건강에 관한 웹사이트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좀 하고는 있는 중이긴 한데 첫 번째 이거를 누르시면 이 설명이 나옵니다. 심리치료 대화법 페이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쭉 내리시면 이게 설명이 있고요. 여기 안에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링크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좀 작게 나오는데 핸드폰으로도 이제 가실 수 있어요. 자, 여기 누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듣기에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비공개로 되어 있는 듣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어요. 우리 달달 마음 콘서트 할 때 했던 내용들의 중간에 한 부분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청을 하는 게 좀 어렵다. 경청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러면 여기 이거 영상 보시고 경청에 대해서 두 가지 분류를 보시고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어떻게 듣는 거구나. 이걸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쭉쭉 제가 넣을 건데 얘네들은 아직 올라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 중입니다. 되어 있어요. 차차 올해 안으로 계속 제가 나누고 싶은 자료는 계속 여기에 넣어드릴 거예요. 우린 첫 번째 칸에 갑니다. 첫 번째 칸에 가시면 이걸 누르시면요. 여기에 가입하라고 화면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화면이 없는데 첫 번째 화면 저는 지금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첫 번째 화면에 가시면 여러분 회원 가입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뭐 생년월일 이런 정보는 하나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이름이랑 여러분들 아이의 나이를 입력하거나 아이의 이름, 닉네임으로 넣거나 그 정도뿐입니다. 개인 정보가 수집될 만한 그런 수준의 회원 가입 절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본인 이름 넣으시고 아이 이름 넣으시고 아이 둘째, 셋째 추가하시면 됩니다. 밑에 요 옵션들은 우리가 계속 만들어갈 과정이거든요. 계속 만들어갈 과정이라서 아직 다 개설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과정을 가실 때 요 위에 물음표를 누르시면 오늘 했던 내용들을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PAC도 들어있고요. SRC도 들어가 있고요. 안정예측에 대한 얘기도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에서 계속 찾고 돌아다니셔서 저보다 설명을 잘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가셔서 읽으셔도 되는데 오늘 내용 들었던 것들에 대한 요약이 있으니까 내가 가족의 본질을 잊어가고 있다. 관계성의 본질을 잊어가고 있다 할 때 잠깐 들어오셔서 읽으시면 돼요. 우리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ASAP거든요. ASAP인데 ASP의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주일에 3가지 미션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옵션 좀 없애놨어요.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3가지 미션 이렇게 안정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투두리스트로서의 그 옵션의 기능을 우선은 다 빼놨어요. 빼놓았기 때문에 요약본으로 느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사회적 관계성과 정서 조절력의 지도가 되는 애착이론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SRC의 S에 대한 얘기, R에 대한 얘기, C에 대한 얘기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했던 이야기들을 다 이게 다시 적어놓은 거니까 그냥 다시 오셔서 아 맞아 반응성이 중요했지 아 맞아 민감성 이런 거였지 아 맞아 일관성 해야지 가볍게 상기시키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오늘 설명하진 않았지만 애착의 유형에 따라서 성인기의 대인관계 패턴이라는 거 결국 한마디로 성격입니다. 성격이 애착의 어릴 때의 경험의 유형대로 성격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안정애착의 성격이 가진 성인들은 이런 성격이 있고 회피하게 되면 막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 아 나는 어떤 형인가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 다시 안정형으로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활동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른도 안정애착의 성인기 획득이 될 거고 아이들도 안정애착의 방향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안정애착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다 경험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필수적으로 경험해야 되어야 하는 상호작용들의 예들을 지금부터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 읽었어요 하시면 다 읽었어요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 읽었어요 하고 넘어가시면 저는 지금 둘째 주로 돼 있는데 여러분은 첫 번째 주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모든 화면에 있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첫 번째 주의 학습과 미션은 뭐죠? P예요. P. P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읽으세요. 그러면 왜 플레이풀니스를 해야 되는가? 오늘 설명드렸지만 여기 다시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아, 탐색과 몰입과 이런 게 중요하구나. 다시 상기를 1분 정도 받으신 뒤에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의 예제들입니다. 실전 예제들이에요. 자, 이거를 순서대로 하셔도 됩니다. 3분 성찰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3분 성찰 해보시고 난 뒤에 깍꿍놀이를 해볼까? 이렇게 있습니다. 깍꿍놀이가 있어요. 자, 얘는요. 연령대별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신생아부터 초등학생들은 전부 다 똑같아요. 깍꿍놀이 하나만 빼고 나머지 내용들, 이 놀이들은요. 신생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전부 다 공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신생아 놀이가 따로 있고 유아 놀이가 따로 있고 아동 놀이가 따로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공통이 되는 걸 제가 여기다 그냥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생아 아이가 있으시든 초등학생이 있으시든 다양한 표정놀이 하셔야 되고요. 자작곡의 즐거움 하셔야 되고요. 말 못하는 신생아랑요? 네. 말 못하는 신생아랑 자작곡 해서 들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인형이랑 애착관계, 신생아랑 초등학생이랑 전부 다 공통이에요. 이걸 보시고 하나하나 보시면서 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예를 보시면 돼요. 시간이 있어서 다 읽으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딱 하나씩만 하시기를 언제나 권장드립니다. 일주일에 하나 혹은 2개 정도까지만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가 나옵니다. 두 번째 주가 나와요. 그럼 두 번째 주는 A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acceptance는 뭔가? 아, 이런 수용하고 인정하는 이거구나. 받아들임. 여기는 안 적어놨네요. 받아내기, 받아들임 이런 거구나 하셔서 두 번째 주에 해야 되는 acceptance의 3분 성찰 하시고 나면 우는 아이라는 존재, 옥시토신, 아이 주도놀이, 무반응을 경계하라 이런 내용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하나씩 열어보시고 이번 주에는 이 활동을 한번 해서 우리 아이에게 경험시켜줘야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에는 C, 큐리어시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큐리어시티에 대한 설명 들으시고 읽어보시고 기억 까먹을 때마다 자꾸 들어오셔서 읽으시고 여기에 예제들이 있죠. 음식 투정하는 아이, 어떻게 큐리어시티로 반응할까? 달래지지 않는 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 동화책 감정교육할 때 큐리어시티를 어떻게 심어낼까? 이런 것들을 다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엠퍼시, 공감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공감이라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받으시고 감정 명명하는 공감법, 안 자겠다고 버티는 아이 공감하는 것, 실망하고 억울해하는 아이 공감하는 법, 뭐 사이좋게 지내야지라는 말, 그 말에 공감하는 법 다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보시고 아, 이 행동을 일주일 동안 해야 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밑에는 얘는 뭐냐면 2-1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춘기 이후의 아이들입니다. 1번은 사춘기 전의 아이들이고요. 2번은 사춘기 이후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춘기 이후의 아이들이 플레이풀니스 해야 되는 건 설명은 똑같고요.
사춘기 이후 아이들은 타인의 취향, 뒷담화, 사회성, 어른들의 농담, 노래 틀고 춤추기. 자, 사춘기 아이들은 이것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시도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시도를 해보시고 되면 되고 아니면 다른 거 해봐야 되겠구나. 사춘기 아이들은 워낙에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사춘기 아이들은 억셉턴스를 어떻게 하는 건가? 그렇죠? 그러면 2-2 두 번째 쭉 가시면 사생활 수용하는 거, 결정력 연습하는 거, 컴퓨터 사용하는 거, 공부는 왜 해야 될까? 이거를 억셉턴스로 어떻게 대화하는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각 주마다 PACE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상호작용의 재료를 여기다 던져드릴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익히시고 나면 이 주제에 따라서 이 재료에 따라서 P를 중심으로 얘기해봐야겠다. A를 중심으로 얘기해봐야겠다. C를 중심으로 얘기해봤다. 이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 얘기를 할 건데 A의 방향으로 얘기하기, C의 방향으로 얘기하기, E의 방향으로 얘기하기 이게 다 가능해지고 나중에는 대화 주제 재료 하나에서 PAC를 모두 담아내는 상호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계속 오셔가지고 핸드폰으로 보시면서 공부하듯이 책 읽듯이 하지 마셔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나씩만 하시는 겁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나씩만 아이랑 상호작용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도움받으시라고 요약을 잘 해서 적어놓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설명이 실전 예제들이 읽어보시고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하시고요. 이건 내가 못하겠다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첫 번째 P로 올라오셔서 요 중에서 한두 개, 그다음에 A에서 한두 개, C에서 한두 개, E에서 한두 개, 다시 또 한 달이 지나면 다시 또 이걸 계속해서 한 계절만 지나보시면 심리치료적으로 공감하는 대화가 도대체 뭔지 알겠다 이제 아실 거예요. 도대체 공감하는 대화를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거에 감을 좀 잡으시려면 한 달 가지고는 안 되고요. 왜냐면 일주일에 한두 개밖에 연습 안 하시니까요. 네. 한 계절이 지나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거 읽으시면서 "야 이런 얘기가 됩니까?" 하시는데요. 제가 적어 드린 이 모든 내용들은 저의 경험 플러스 학교에서 나오는 청소년들하고 해야 되는 대화, 아이들하고 해야 되는 대화 이런 것들을 다 모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랑 안 맞을 수는 있지만 내가 이게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 대화가 인할 때 '이걸 한다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된다면 '아 우리 아이랑 이 대화가 안 되는 게 이게 쪼끔 구멍이네.'라고 생각하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유치한 이 내용을 한다고요? 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안 되는구나.' 아하 모먼트로 받으시길 바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시간이 인제 훌쩍 지났습니다. PACE는 아주 간단하게 오늘 이해는 좀 됐었을 것 같긴 한데 어떠신지 개괄이기 때문에 '아 큰 틀은 알겠다.' 이제 그 자잘한 것들은 실전 예제를 통해서 하면서 '아 이게 A를 어디에서 더 심어내야 되나? C를 어디서 더 심어야 되나?'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면서 자꾸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실 때 카톡방에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죠.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도움을 드릴 겁니다. 오늘 하신 내용들은 네 전 세계의 심리치료사들 하버드대, 프린스턴대에 나오는 모든 교수님들이 똑같이 가르치는 과정이에요. 이걸 깊이 있게 구현해 내는가 아닌가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을 뿐 이 내용은 전국 전 세계 공통입니다. 네. 여기까지. 자 공식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질문을 좀 받고 질문이 올라왔네요. 내 마음이 고요하게 유지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PACE로 대화를 하시는 걸 연습하셔야 고요하게 상대방과 상호작용하는 게 될 겁니다. 자 혼자 계실 때 고요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없으시다. 이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불안하기도 하긴 하지만 혼자 있을 때 고요하게 유지시키는 방법은 가만히 물 한 잔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고요함이 서서히 찾아와요. 음악을 들으셔도 되고 책을 읽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누구랑 같이 할 때 고요함이 깨질 때가 있잖아요. 이 고요함의 방향을 잡아주는 게 PACE로 말과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에게서 받은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을 자꾸 드러낼 거기 때문에 나의 고요함이 자꾸 깨져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는 모드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천천히 자꾸 나에게 던져줄 거고요. 내가 궁금해하는 모드로 이 사람에게 반응을 하면 이 사람도 궁금해하니까 나의 존재성을 인정해 주니까 또 안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상상해 보고 이해되는 쪽으로 '아 그렇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네. 너한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렇게 되면 너 그 울만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 이 아이의 울음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아이랑 나 사이에 고요함이 서서히 들어와요. 자 심리치료사인 제가 안정적인 사람들을 만날까요? 불안정적인 사람들을 만날까요? 불안정적인 사람 만납니다. 심리치료실에서 물건을 던지고 부수고 침을 뱉고 발차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근데 그때 둘 중에 한 명은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저여야 하는 거지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하는 일은 아니죠. 자 그때 저는 상호작용의 반응을 PACE로 상대방에게 던집니다. 네가 지금 발차기를 하고 물건을 던지는데 그 행동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 아이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지금 물건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되는
네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이 궁금하다. 너 지금 뭐 되게 두렵니? 아니면 뭐 짜증났니? 아니면 억울하니? 답답하니? 왜 그렇게 자꾸 던져야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해야 이 아이가 차분해져요. 그리고 그 행동을 멈춥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들의 방향이 전부 다 말과 행동을 연결해 안정성, 안정애착을 위한 과정이에요. 이게 도구입니다. PACE의 방향으로 말과 행동을 이어가는 것. 이게 안정애착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하게 유지되려면 평소에 따로 하셔야 되죠. 평소에 따로 하시는 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있어서 촉발되지 않도록 내가 평소에 다른 시간에서 고요함이 깊이 있게 내 몸속에 온 뒤에 나를 흔드는 일들이 있으면 휩쓸려 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고요하게 유지하는 방법은요. 평소에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다가 나를 흔들 때마다 살짝살짝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고요함이 내 마음속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한번 뭐 나한테 달려들면 그냥 나는 쓰러집니다. 왜냐면 고요하게 단단하게 잡아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운동하시는 거고 친구들 만나고 그다음에 명상도 하시는 거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 하시면서 삶에서의 불만족을 푸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복은 불행의 부재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좋아하고 내가 좀 편안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없어지면 불행인 거죠 뭐. 즐거울 일이 없으면 불행인 거죠. 그쵸? 만 14세 여아인데 남자친구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들어줘야 될까? 해 봅시다. 자 플레이풀하게 "남자친구 언제 남자친구 생각도 하는 나이야?" 놀리면 안 되겠지. 엄마더니 "넌 남자친구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재밌게 "엄마 장난하지 말고 나 심각해." "아 심각해? 알았어, 알았어. 뭔데? 뭔 얘기하고 싶은데?" 자 A로 가볼게요. PAC. P 끝났죠. A로 가볼게요. 받아들인 거. 남자친구 얘기하면 계속 받아내야죠. 받아내셔야 돼요. 말을 막으시면 안 돼요. 얘가 머릿속에 남자친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계획을 짜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 정보를 다 스파이처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막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받아들이세요. 받아내셔야 돼요. 남자친구 "아 그래? 아 걔랑 어디 갔다고?" 마음속으로는 생각해서 "요거 봐라. 거기를 갔단 말이야." 그걸 지금 얘기하시면 이 아이는 이제부터 엄마나 아빠에게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파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받아내야 돼요. 남자친구 얘기해 봐." "그래? 아 그리고 네 친구도 있어? 아 그래? 그리고 또 요새는 뭐 어떤 애들은 인기 있니? 아 그래? 음. 아 그렇다고?" 계속 받아내셔야 돼요. 경청만 하시면 말하고자 하는 애는 말을 계속합니다. 막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PAC로 가볼게요. C. 궁금하다. 아 네가 그 남자친구 때문에 짜증나는데 뭐 때문에 무슨 행동 때문에 짜증나는지 궁금하다. 짜증내지 마. 그러면 관계가 안 좋아져. 이런 조언을 할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하셔야 돼요. "아 뭐 때문에 짜증난대. 아 그래? 어. 아 그래? 일 주일에 몇 번을 만나야 된다고 너는 생각하는지 궁금하네. 일 주일에 3번 만나야 돼? 3번." 네 나 평가가 나오지만 지금은 심리치료 시간이지 교육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들어 주셔야 돼요. "넌 남자친구랑 뭘 하러 가고 싶은데?" "아 놀이동 가고 싶어?" 그래? 너는 남자친구랑 있으면 뭐 어떤 느낌이 드니? 걔랑 있으면 무슨 느낌인지 궁금하다." 계속 궁금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정보를 캐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엠퍼시죠. 공감. "아 그래 짜증났다고? 나는 이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아 너는 그랬다고? 너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상상해서 계속 "그럴 수도 있겠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끝내시고 이 얘기를 끝낸 뒤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남자친구의 관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건 내일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이 아니라. 분리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연결되어서 심리 치료적인 관계를 쌓는 순간이랑 내가 너에게 선생님이나 판사나 경찰처럼 판단하는 시간이랑은 분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분리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오해를 합니다. 내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런 데 있잖아." 하고 교육을 시작하면 "이럴 줄 알았어. 엄마는 언제나 들어주는 척하지만 언제나 자기 할 말이 있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들어주는 척하신 거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텀을 두셔야 돼요. 충분히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그래서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거 매일 같은 주제를 일 주일을 지속해도 될까요? 해도 되죠. 아이가 귀찮아하지 않다면. 아이가 귀찮아한다 싶으면 그거 받아내시고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반응해 주셔야 돼요. 귀찮다고 했는데 "아니야. 난 일 주 동안 할 거야. 아이 집중해." 이거는 반응이 아니에요.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셔야 돼요. 뭐 다른 거 뭐 하면 좋을까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합의를 보셔야 되죠. 네. 일관된 감정을 갖고 싶지만 그런 내 모습이 부끄럽고 불편합니다. 아이에게 자꾸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화를 안 내고 싶다. 그럼 멈추는 연습을 위해서 하셔야 되죠. 예. 법륜 스님의 말씀과 똑같죠. "살 빼야 됩니다." 뭐 하셔야 됩니까? 적게 먹고 운동해야 됩니다. 어떻게 뺄까요? 적게 먹고 운동하세요. "아 적게 먹고 운동하는 게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알려줘요? 적게 먹고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 그쵸. 화를 날 때 어떻게 될까? 화가 나는 내 모습이 싫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화를 내지 말자라고 하려면 화가 날 때마다 호흡으로 삼켜내시는 작업부터 하셔야 돼요. 그런데 화를 누르기만 하면 안 되니까 이 화는 아이가 아닌 다른 어른에게 내셔야 됩니다. 어른은 어른이랑 맞짱을 떠야 돼요. 어른이랑 아이가 맞짱 뜨면 안 돼요. 그쵸? 나의 화는 받아주는 사람도 어른이어야 되고 나의 화를 받아낼 사람도 어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사 같은 저 같은 어른을 찾으시든지 친구를 찾으시든지 남편이나 부인을 찾으셔야 되지 아이랑 맞짱을 떠서 아이가 내 화를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시도 때도 없이
억울하게 아이한테 자꾸 화를 내고 있구나. 이거를 강하게 진짜 인지를 하고 계신지가 중요하고요. 인지하고 있다면 아이한테 화내는 건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멈춰요? 안 먹고 뛰셔야죠. 멈추시는 겁니다, 그냥. 화가 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숨을 쉬시면서 지연을 시키셔야 돼요. 반응 지연을 먼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드리는 겁니다. 숨 쉬는 동안은 화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응 지연을 계속 하시고 이게 계속된다 그러면 어른을 찾으셔야 돼요. 그 화를 안전하게 풀어내고 화의 밑에 담겨 있는 나는 무엇이 불만족스러워서 지금 화를 내는가? 이 화는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있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게 심리치료사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배우자랑 얘기를 하면서 일반적인 어른들이 다 생각해낼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어린이집 적응하면서 계속 울면서 안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이야기 들어줘도 계속 엄마 하면서 반복하네요. 아이가 느끼기에 받아들여지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잖아요. 울고 있으면 계속 아이고 우는구나 슬프구나 받아주셔야죠. 울지만 어린이집 가야 되면 가는 거고요. 갔다 와. 갔다 와서 또 울어. 갔다 왔더니 엄마랑 헤어져 있어서 너무 슬펐어. 또 슬펐어? 울고 싶으면 울어야죠 뭐. 그래 울어. 울어도 돼 울어. 울지만 내일 또 가기는 가야 돼. 응.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 우는 걸 인정해 줬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끊는다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어린이집 가야 되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근데 네가 가는데 힘든 건 있으니까 힘든 건 내가 받아주겠다. 그게 심리치료사가 하는 거죠. 그죠?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게. 울어. 그래 울고 좀 더 갈 거다. 가고 또 가는데 또 울어. 그럼 또 울어. 그 가기 싫어. 그래 그럴 수 있어. 계속 울고 그리고 자자. 자고 어린이집 가자. 아이가 받아야 돼요. 엄마가 내 감정을 알아줬기 때문에 행동을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요. 예. 하고 싶지만 멈춰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분리하셔야 돼요. 감정이랑 행동은 분리하셔야 됩니다. 네가 울고 싶은 건 인정. 그래서 감정적으로 가능한 사람이 되라. SRC에서 E에 해당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감정을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게 E입니다. 학교에서 교사로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당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은데 팁이 있을까요? 자, 그 팁이 뭐냐면요. 아까 제가 PACE를 관통하는 하나의 행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하나의 행동. 나는 그렇게 말할 시간도 없고 뭣도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할 때 해야 되는 거. 그죠? 우리는 양육습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요겁니다. 눈이 하고 몸이 하는 PAC가 있어요. 바로 눈을 바라보고 몸으로 쓰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눈으로 보고 쓰다듬는다. 보스 베이비를 합니다. 보스 베이비. 보스 베이비. 그래서 시간이 없다. 시간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보고 존재성을 알아봐주고 바라봐주고 이거는 비판의 행동일 수가 없고요. 평가의 행동일 수가 없고요. 난 네 말 안 듣는다의 모습일 수가 없고요. 너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행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만국 공통인 거예요. 그리고 동물한테도 통합니다. 말이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 동물이잖아요. 말에게 다가가서 하는 것도 PAC이에요. 동물 치료사들도 하는 게 PAC입니다. 눈을 바라보고 천천히 다가가요. 그래서 시간이 안 되면 이 말 들어주고 아 그랬다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해결은 아니야. 눈으로 얘기하시고 쓰다듬고 보스 베이비 하시면 됩니다. 거짓말 약속 오랜 시간 지키지 않아서 칭찬 믿어주는 걸 할 마음이 안 나죠. 그러나 아이가 거짓말을 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야 되고요. 그 마음에 '아 그래서 그럴 수는 있겠구나.' 공감하셔야 되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게 뭘까 궁금해하는 대화가 있어야 하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약속 지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약속을 지키지 말아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마음이랑 행동은 분리입니다. 심리 치료를 받는 거랑 교육을 받는 거는 분리예요. 심리 치료를 받고 감정을 이해받았다고 해서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네. 거짓말, 약속 요 규칙이랑 편 먹지 마시고 사람이랑 편을 먹으세요. '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걸까? 왜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운 걸까?' 사람에게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대화를 하시는 건 마인드 인 아트 웹사이트에 오시면 첫 번째 도구 말고 그 밑에 듣기 두 가지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내가 아이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나 그 방법을 워크숍에서 했던 그 현장의 모습을 녹화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네. 공감해서 끝나지 않고 해결을 원할 때 지금은 안 되라고 하는데 굽히지 않고 계속할 때 대치가 됩니다. 그때도 PAC 계속 담아내셔야 돼요. 아이가 해결 위주로 가고 거기에 빨리 가 있고 '해결이 돼야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삶으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과정에 머무는 얘기를 하시려면 PAC를 한 번 더 담아내시고 그 경험에 자꾸 애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가 맨날 콜라를 먹던 애예요. 주스를 먹던 애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그런 음료는 안 돼. 물만 먹을 수 있어." 그러면 못 먹대요 처음에는. 그쵸? 하지만 우리가 멈추지는 않잖아요.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콜라는 안 된다. 주스는 안 된다. 계속 얘기하고 버틸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버티는 걸 안 하시다가 병원에 입원하면 이제 버티는 걸 하시죠. 인제 뭐 '끝까지 왔나 보다.'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아이들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중간에 심리 치료를 받아서 해결을 하시고 하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아주 크게 벌어져 가지고 약물 복용을 할 때가 되면 심리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아깝죠. 그전에 와서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 해결로 계속 가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 과정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경험이 되어야 되는 감정이에요. 상호작용입니다. 그다음에 아이가 잘 울고 화나고 소리치고 일단 받아내기부터 해야 돼. 그럼요. 받아내주고 안아주고 네가 화내는 건 이유가 있을 거다. 나는 그 이유가 궁금하다. 뭐 때문에 화가 나는 건지 그 얘기를 하셔야 되죠. 네. 심리치료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는 법을 열심히 가르치는 심리치료실은 세상에 단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자, 경청과 교육 분리 하시면 됩니다. 안아주기 보스 베이비. 그죠? 눈 보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다 혹은 시간이 없다. 그럼 눈 보시고 그다음 시간도 많고 그래도 눈 보시고 안아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엄청 오래 시간 너무 오랫동안 잘 머무셨고요. 네,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셔서 물 한 잔 가지고 오셨는데 물 한 잔 마시시고요. 물 벌컥벌컥 하지 마시고 천천히. 자, 여러분들의 생활을 천천히 하시는 걸 하셔야 그 스피드대로 아이랑 PAC 대화를 천천히 할 수가 있고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행동들을 빨리빨리 끝내기 시작하면 아이랑 대화도 빨리 말해봐. 빨리 끝내. 빨리 궁금한 거 있으니까 빨리 말해봐. 받아낼 테니까 빨리빨리 얘기해. 내가 공감할 테니까 빨리 말해보라고. 그리고 내가 PAC를 했어. 그러니까 빨리 반응해봐. 행복하지? 자꾸 빨리빨리를 얘기하니까 안 돼요. 머무르기를 못하는. PAC는 명백하게 머무르는 연습입니다. 심리치료에서 한두 가지 주제로 1시간 내내 얘기해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근데 아이가 그걸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공감받고 제대로 받아들여졌구나 얘기하고 1시간 내내 자기한테 눈을 떼지 않는 심리치료사한테서 자꾸 나를 바라보고 계속 나를 관심 있게 얘기하고 그걸 1시간 내내 해주는 경험을 어디 가서 봤습니까? 살면서 받아본 적 있으세요? 꼬맹이 때 빼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심리치료사가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심리치료사는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1시간 내내 눈을 보고 말로써 쓰다듬어 주고 자꾸 관심 가져 주고 나는 자꾸 넘어가고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 네가 괜히 그걸 하는 사람은 아닐 건데 네가 뭐 맨날 화내는 사람이야? 화내는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삶에서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자꾸 사람들은 화내는 거 보고 쟤는 맨날 화내. 쟤는 조절을 못 해. 쟤는 충동성이 장난이 아니야. 쟤는 맨날 화내. 쟤는 성격이 이상해. 자꾸 판단만 하는데 살면서 어느 한 사람이 네가 화를 내는 그거 평가 나는 그게 궁금하지 않고 네가 화를 내게 된 이유가 있을 거다. 나는 그게 궁금하다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겁니다. 머무르는 걸 하려면 천천히 머무르셔야 돼서 일상에서 행동들을 좀 천천히 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도와주는 게 마인드풀니스. 마인드풀니스는 아주 안전하게 천천히 머무르는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냥 생각해봐도 딱 보이시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앉아 있습니까? 40분, 50분, 60분을. 그런 사람들은 뭘 해도 하겠어요,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뭘 하는 것보다 뭘 안 하는 게 더 힘든 세상이잖아요, 지금. 네, 대단하죠.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그런 힘을 길어갈 수 있는 건 마인드풀니스라서 주변에 그런 곳이 있다면 수업 한번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이 있거나 하신 건 단체방에 질문 올리시면 48시간 내에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블로그에 거의 공지가 될 겁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올라갈 때마다 블로그에 공지가 될 거기 때문에 알람 공지 있으면 그때마다 보시면 됩니다. 질문은 언제나 개인톡으로도 남기셔도 좋고 전체 카톡방에 남기시면 모두가 공통되는 사람들이라서 아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살아본 사람만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죠? 심지어 영국에도 2명이 살고 있고 우리 좀 다 비슷한 상황들이 많아요. 그죠? 남편이 스스로 밥차려 먹는데 나 혼자 한다라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주제들을 우린 다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 카톡방에 개인 사생활 정보 유출만 아니라면 질문을 거기다 올려주시면 제 답변을 다른 분들이 다 같이 읽고 그럼 또 추가 질문이 들어오고 그러면 얘기가 아주 깊어지고 좋습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예, 예,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강의를 한 그런 날들 중에 하루였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PACE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리치료사들이 다 그걸 하잖아요. 네, 배워지는 기술입니다. 시간만 쓰시면 돼요. 시간만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심리치료 상담 1시간에 싸지도 않은 금액인데 일주일에 전문가한테 만나면 만나는 거고요. 그 나머지 시간들을 그에 준하는 행동들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호흡 한번 하시고 화면 켜신 분들은 옆에 좀 손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네, 좀 연결 좀 짝짝짝짝 네, 연결돼 보시고 자, 호흡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 번만 더 할게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스스로를 격려하시고 스스로의 힘듦도 받아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 한 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 잔 천천히 마시고 주무십시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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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0초 뒤에 끄겠습니다. 끄도록 감사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오늘 네, 즐거웠습니다.